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20대 주부였습니다. 언제까지고 남편과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 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됐죠. 제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을 빌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요. 행복하기만 하던 결혼 생활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속 시원히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네요. 남편이 뭔가 제게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힘들다며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을 자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나 30분만 잤다가 씻을게. 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길래. 박 대리랑 출장 가서 있었던 일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라. 일단 좀만 잘게. 발은 씻고 자. 아, 귀찮게. 남편은 발을 씻자마자 곧장 드러누워 코를 골면서 자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뻐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며 잦은 출장에 늘 바쁜 사람이었는데요. 부부 사이에 다정한 시간을 보낼라 치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 출장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거든요. 전 어릴 적부터 외동으로 자랐던지라 아들과 딸 하나씩 낳아서 집안이 북적거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람이 이뤄지기는커녕 한 달에 한 번 오붓한 스킨십도 보내기 어려운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로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절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쳤을 남편을 대신해 여행 가방에 든 짐을 정리해두던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을 저지른다 확신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불륜의 증거란 다름 아닌 여행 가방의 구석에서 나온 남편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결혼 반지를 늘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번 출장에는 굳이 결혼 반지를 빼놨나 싶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줄 요량이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이미 끼워져 있더군요. 손에 낀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 그것이 왜 남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수상한 예감에 반지를 살펴봤더니 세상에 반지 뒤편에는 YS와 MS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YS야 당연히 남편의 이니셜인 김영수일 테지만 MS는 대체 누구의 이니셜인가 싶었죠. 제 이름이 주혜영이니 이니셜대로라면 HJ여야 할 테니까요.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를 굳이 더 끼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곧장 남편의 핸드폰이며 SNS를 뒤져보았습니다. MS, 미숙, 미선, 명순 등 아무리 MS를 끼워 맞추려고 해도 들어맞는 여자가 없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모르는 척 떠보다가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보, 자기 동창들이나 친구들 중에 혹시 미음자 들어가는 이름 가진 사람 있어? 왜 내 친구 중에 신기 있는 애가 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 밥 먹다 말고 뭔 미신 얘기야. 갑자기 그리고 당신 친구 누구? 말해도 몰라. 아무튼 미음자 들어가는 친구 있어 없어. 같이 어울리면 당신 눈에 눈 나빠진단 말 들어서 그래. 지인이라도 좋으니까 대충 읊어봐. 아, 나 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들거든? 밥 좀 편하게 먹자. 명수 씨랑 문식 씨 있다고 하지 않았나? 친구 중에. 친구 말고 거래처 사람. 여자 중엔? 지금은 개명해서 옛날에는 미음자 들어갔다던가 하는 사람은? 나 몰라. 그냥 밥 먹자 좀. 진짜 제대로 말 좀 해보라고. 몰라. 핸드폰 보고 당신이 전화 눌러보든가. 내가 개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럼 진짜 전화 돌려봐? 당신 걱정돼서 그래. 피곤하게 할래?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발끈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불륜이 확신하다 싶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제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맞출 치밀할 사람이니 핸드폰에 어쩌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일에 맞춰서 친정에 며칠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갔다 오면서 장모님한테 반찬 좀 몇 개 받아와. 솜씨 좋으시잖아. 휴일이라고 아주 신났다. 신나기는 마눌님 없는 집안 쓸쓸해서 어떡하나 걱정 중인데. 하여튼 말은 집 잘 보고 있어. 네, 마님. 저는 남편을 남겨두고 집을 나와 차 안에서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불륜녀를 만나러 가지 않을까 아니면 여자를 집에 부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차 안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몇 시간이 넘도록 집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딘가로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낯익은 차량이 집 근처로 오더군요. 몸을 숙여 몰래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남편의 친한 대학교 동창인 민식 씨였습니다. 불륜녀가 아니라 친구를 불러서 술이나 한잔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민식 씨는 오래전부터 종종 만나고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고 제가 질투날 정도로 친한 친구였거든요. 뜬 눈으로 하루를 샜는데도 여전히 민식 씨의 차는 그대로였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쩌면 신기 있는 친구의 핑계를 대며 떠보는 걸 남편이 의아하게 여기고 조심스러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더군요.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끙끙거리던 저는 민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식 씨, 저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불쑥 전화를 드리게 됐네요. 아, 재수씨. 갑자기 무슨 일로. 사실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요. 바람요? 누구, 영수가요? 놀라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즘에 의심이 되는 일이 몇 개 있어서 그러거든요. 영수, 바람필 위인이 못 되는데? 혹시 의심된다고 하시는 게 뭔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긴 한데 민식 씨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다 말해주실래요? 저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어떤 여자랑 바람피는 건지 감도 안 오고. 제가 아는 건 없지만 확실한 건 영숙이 여자랑 놀아나고 그럴 애는 아니에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있으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편이 결혼 반지를 하나 더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 이니셜 새겨져 있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한번 영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해일 수도 있다는 민식 씨의 위로가 있었지만 조금의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바람을 피고 있는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부부관계도 소원한데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남편에게 결국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식 씨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사실 당신 불륜인 거 알고 있어. 혜정아, 네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간에 그거 오해야. 솔직하게 그냥 말해주면 안 돼? 나 당신한테 배신감 들었던 거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고 배려해줬던 거 생각하면서 나쁘게 헤어지고 싶진 않아서 그래. 그냥 솔직하게 당신이 불륜인 시인만 해주면 나도 납득은 해볼게. 우리 부모님이 너랑 나 결혼할 때 참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냥 각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면 될 문제야. 당신은 애 갖기도 싫다며.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가정 이루고 싶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말 그런 걸로 헤어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비웃어. 당신 매일 힘들게 일하고 바빴던 거 아니까 나도 배려해주겠다는 거잖아. 좋게 말하는데도 자꾸 거짓말하는 이유나 묻자. 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까지 감춰줘? 불륜인 거 공개되면 죽기라도 한대? 아니 그 전에 내가 뭐 동네방네 떠들기라도 할 사람이야? 당신 안 그럴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정말 아니니까 그러지. 반지 봤거든? 떡한 이니셜까지 새겨놨더라. 그것도 오해야. 반응 보니까 민식 씨한테 반지 얘기도 이미 들은 거 맞네. 대체 누군데? 이름이나 알자. 그냥 심심해서 새긴 거니까 자꾸 따지지 말자. 여보,
거짓말을 하려거든 성의 있게 해. 난 더 할 얘기 없고 이미 다 설명했어. 여자랑 놀아나고 그런 거 당신이 다 헛짚는 거야. 반지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발뺌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을 쭉 지켜봐달라고 했죠. 돈이야 들겠지만 남편이 절 더 경계할 테니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맞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사모님, 남편분 지금 민식 씨라는 친구분이랑 술 마시고 계십니다. 사모님, 남편분 현재 출장 가셔서 동창분이랑 같이 숙박 잡으셨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또 친구분이랑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창이며 지인들 다 뒤져봐도 MS라는 이니셜 가진 분이 없고 개명하신 분도 없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보고는 남편이 오히려 결백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절친인 민식 씨와 어울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편.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경계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불륜녀와 거리를 두나 싶을 정도였죠. 민식 씨가 철저하게 남편에게부터 조사해주고 있고 심부름 센터까지도 고용했는데 발견되는 게 없으니 의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지에 대해서는 뭔가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괜히 불륜으로 오해했던 걸까? 괜히 오해해서 생사람을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들 즈음이었는데요. 이제 그만 남편에 대한 조사를 접을까 고민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이 찍어 보내준 사진 하나를 무심코 보던 중 남편과 민식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데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유달리 눈에 띄더군요. 아무리 절친이어도 손을 잡기까지 하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턱을 개고 다정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민식 씨. 본업이 있음에도 굳이 남편의 출장에 맞춰서 만나러 갔던 민식 씨. 마치 연인을 대하는 듯한 민식 씨의 모습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 반지에 새겨진 MS라는 이니셜의 주인공이 바로 민식 씨가 아닐까 하는. 제가 친정에 갔을 때도 나타났던 민식 씨, 남편에게 늘 붙어 다녀도 의심을 받지 않던 민식 씨. 저는 남편의 상간녀를 찾고 있었는데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쫓았던 것이죠.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니 뒤통수가 얼얼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제 남편을 불러 추궁할 일만 남았다 싶었죠. 민식 씨였어?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불륜 상대 민식 씨였냐고. MS 이니셜도 맞고 당신이랑 늘 붙어 다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동성애자라고? 내가 좋게 이혼해준다고 하고 불륜녀 누군지 알려달라 할 때 왜 당신이 뻔뻔하게 발뺌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주변 사람들이며 부모님들한테 밝혀질까봐 겁났던 거 아니야? 혜정아, 이거 밝혀지면 부모님 뒷골 잡으실 거야. 나 직장 생활도 못해. 대체 두 사람 언제부터였던 건데?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거냐고.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두 사람이 연애사도 나름 파란만장하더군요. 대학교 시절부터 서로의 성향이 맞아서 연애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남편은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게 됐고 도저히 자신이 이성애자로서 아내인 저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웠다더군요. 그래서 일에 더 매진하고 매일같이 바쁘게 지냈다가 결국에는 4개월 전쯤부터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나 그동안 이용했던 거네, 당신? 난 정말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했었던 거야. 당신 이용해서 결혼하고 내 비밀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믿어줘, 여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민식이랑 끊고 정말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어.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응? 그걸로 용서가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당신 하라는 거 내가 다 할게. 제발. 지금 당장 민식 씨 불러. 불러서 두 사람 다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 남편이나 민식 씨나 제 말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제게 싹싹 빌면서 제발 비밀만 지켜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도 불쌍하고 그 사이에 끼인 저도 참 안쓰럽더군요. 둘 다 제게 잘해줬던 사람인지라 배신감이 컸지만 빌며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더는 따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고 민식 씨와 남편에게서 합의금조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혼을 한 저는 몇 개월 뒤 남편에게서 민식 씨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던 남편은 주변의 시선을 견뎌가며 민식 씨와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다더군요. 제가 한사코 만류했지만 비밀을 지켜줘 고맙다면서 돈을 더 붙여오기까지 했고요. 사실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민식 씨의 행복을 빌어줬던 덕분인지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앞으로 또 삶에 어떤 굴곡이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시작할 저를 위해 다들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